여기까지 봤고 다음 페이지 4로 가자. 너무 쉽지 이제. 선생님 4차 방정식이네요. 전개하면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큰일 나지. 왜? 일부러 대놓고 티나게 힌트를 줬잖아. x제곱 더하기 2x 공통부분으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치환해라. 이제 치환해보면 x제곱 더하기 x를 a라 해보자. 2x를 a라 해보자. 그럼 우리가 찾는 식은 a제곱 더하기 a-30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6과 a-5 그게 0이지.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a가 5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2x가 5거나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거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실근의 합과 허근의 곱을 찾으래. 근데 누가 허근 같니? 누가 실근 같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실근 가질 때는 어떨 때 실근 같냐면은 시연아 판별식이 뭐니? D는 아무나 말해도 돼. 시연이 대신에.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이거잖아. AC의 부호가 다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조건 양수네. 그래서 꿀팁이 상수 마이너스 5지. X제곱에서 1이고 그럼 얘 무조건 실근 맞아. 왜? B제곱 더하기 양수꼴이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그래서 얘 실근 맞아. 얘도 허근 같지? 얘는 4분의 D가 마이너스 5 음수지.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건 실근의 합, 허근의 곱이니까 실근의 합은 얘 가지고 생각하면 A가 마이너스 2고 허근의 곱은 등각의수의 관계에 의해 6 나오겠지. 그래서 둘의 합은 4다. 등각의수의 관계는 실근 허근에 관계없이 다 성립합니다. 알겠지? 자, 다음으로 갈게. 예제 5. 얘는 솔직히 너무 쉽지. 대놓고 인수분해 하라고 써있지. 왜? X제곱을 A의 제곱으로 생각하자. 즉 A를 X제곱으로 보면 얘 식의 꼴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1을 고민해. 그렇다는 것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과 X제곱 더하기 1의 고민해. 근데 X제곱 더하기 1은 누가 봐도 허근 I 같지? 뿔마 I를 갖잖아. 그래서 실근은 X제곱이 6이 될 때. 즉 X가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풀마 그냥 쓴 김에 이렇게 쓰자. 좀 쿨하게 풀마 루트 6 풀마 I 써주면 되긴 하지. 자,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6이겠네. 1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 A에 대한 양의 실근을 고려하는 그런 식으로도 스타일로도 써지거든. 멘트가 A가 여기서 즉 X제곱이 양의 실근을 가져야 A가 그래야 X가 실근을 가질 수 있겠지. 반대로 A가 여기서 음의 실근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X는 허근 갖겠구나가 보이지. 치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치환한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방정식에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50%의 고1들이 난감해하는 게 5-1번 스타일이거든. 5-1번하고 풀어. 설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이거 델타야? 여기까지는 거의 볼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제 볼 거야. 저거 델타라 했거든. 좀 친숙해져봐. 설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직접 구해서 직접 완전 제곱한 다음에 그 합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해. 답이 몇 번이나? 통과. 시차를 나눠볼까? 이런 식의 형태를 보기차식이라고 했었지. 보기차식을 생각해. 이제 제곱만 하면 되겠네. 그치? 사이에는 식을 열심히 적어봐. 우린 7분이다. 네. 아무하지 않네. 자, 같이 볼까? 나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당황했던 것 같아. 그 당시 16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때 내가 지금 원장님 봤어.
고등과 작업할 때 실력 A반이 들어가지고 중등부 때까지는 실력반이다가 고등부 넘어갈 때 심화반으로 갔거든. 그리고 졸업이야 뭐 제일 위에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충분히. 아니야. 못해라는 말 하지 마. 입모양 다 보냈어. 왜냐면 내가 처음 들어올 때 이 학원에 처음 들어올 때 이상 입문반으로 들어가 제일 꼴반 그때 나는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었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 분수 덧셈도 제일 못했어. 7분의 2 더하기 5분의 1 하면 분모 7 더하기 5 쓰고 분자 2 더하기 1 쓰고 그 정도였어. 근데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꼼꼼하게 잘 따라오면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누구나 다 레벨 상승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시키는 거 잘 해오면 돼. 그것만 해도 열심히 하는 거야. 중등부 때. 자, 얘 뭐가 보였어? 36은 그걸 루트 씌우면 6이잖아. 6에 두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얘를 보고 이 각이 보여야 돼. 얘를 x 16x제곱 마이너스 16x제곱을 이렇게 둘로 쪼개봐야 돼. 그렇다면 얘는 이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겠네. 그치? 그럼 얘네에 대해서 얘네 다 상수항 음수니까 실근 같지? 내실근 같네. 그치? 내실근 같네.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얘를 이렇게 쪼개볼게. 얘가 갖는 근이 x는 알파, 베타. 얘가 갖는 근이 x는 베타, 감마라 아니 감마, 델타라 할게. 선생님 맘대로 이렇게 둬도 되나요? 맘대로 이렇게 둬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둬도 돼. 그래서 좀 유식하게 하면은 요렇게 쓰거든. 수학하는 사람들은 약자로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는 뜻이거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 베타를 내 맘대로 이 방정식액은 알파, 베타 저 방정식액은 감마, 델타로 두어도 문제없다. 바꿔도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일반성을 잃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랬거든. 내 맘대로 이렇게 둬도 되나? 근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알파, 감마, 베타, 델타로 두겠습니다. 그래도 된다. 결국에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려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면 되겠지. 그리고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은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에서 2감마 델타를 빼주면 된다. 그럼 끝났네. 알파 베타는 2. 무슨 소리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 감마 델타 역시 마이너스. 정리해보면 4 플러스 12.
4 플러스 12 16, 16. 그래서 둘의 합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16 더하기 16 해서 32가 되겠다. 끝.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기차식으로 풀었다면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보기차식으로 풀기 좀 식이 꼬일 텐데 A로 뒀을 때 인수분해 됐니? 네.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14. 뭔가 이상하지? 네. 그치?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똑같이 32가 나왔니? 굉장히 뽀록이었고, 그치? 운이 좋았네. 잘 정리해봐. 자, 넘어갈게. 그래서 요렇게 A 개수들만 보면 A, B, C, B, A 서로 반전되고 있지. 형태가. 이런 애들을 무슨 방정식이라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 하거든. 옛말로. 과거 선조들이 이렇게 배웠어. 그 용어 자체는 사라졌네.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런 꼴의 방정식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개념처럼 정리하자. 상반 방정식 대처법. 즉 얘는 어떤 꼴이다? 일부러 좀 유아틱하게 표현해볼게. 이런 꼴이야. 얘가 0인 꼴. 자, 공식 용어는 아닌데 양변을 차수의 절반인 항. 즉 여기선 x 제곱을 나누면 되겠지. 예를 들어 4차 방정식이면 x제곱으로 항의 x 거듭제곱 좀 길긴 하네. 으로 나누어 치환하다. 이거야. 요런 정도로 알면 되거든. 지금 무슨 소리인가요? 다 못 적은 사람? 다 적었니? 없으면 날릴게. 뭔 말이냐? 여기선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눌게. 어쨌든 x가 0이 해는 아니잖아. 그럼 양변 x제곱으로 나눠도 되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 치환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네끼리 세트로 생각하고 5x랑 x분의 5끼리 세트로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얘는 정리의 결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5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니까 아름답게 누구만 남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의 x 더하기 x분의 1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꼴을 치환해보자. 그래야 뭔가 보이겠지. 얘 a로 둬볼게.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5a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5. 즉 x 더하기 x분의 1이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5거나 즉 얘를 만족하려면 양변의 첫 번째 것에 x 곱해보면 x제곱 더하기 1이 0이지. 즉 얘는 x가 뭐야? 풀마 i지. 아무튼 실근은 아니네. 두 번째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도 양변에 x 곱해보면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x야. 즉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 0이니까 얘 한 별씩 써보면 실근 같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주면 전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겠지. 마이너스 5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 찾아줄 수 있다. 알겠지? 결국에 루틴이 상반 방정식임을 캐치했으면 4차식이면 x제곱으로 나눠봐야겠네. 뭐 6차식까지는 안 나올 텐데 6차식이야. 그럼 x세제곱으로 나눠보고 3차식은 안 나와. 처리가 안 돼서 1.5차식이 없잖아. 다 짝수인 것들만 나오는데 개수들이 절반 기준으로 대칭되는 형태. 그럴 때 차수의 절반짜리 합 x 여기서 제곱이 되겠지. x제곱으로 나눠보고 그러고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용해서 치환하게 조작을 하자.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제곱 빼기 2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 자, 살짝 껐다 켰다 할게. 그렇다면 뭘 해봐야 될까? 6-1번 해봐야겠지. 네, 다녀오세요.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퇴근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꾀병일까? 이건?
마시고 오면. 답이 나왔니? 답이 나온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래? 3개를 핀 거니 2개를 핀 거니? 몇 개를 핀 거니? 오케이. 둘 다 큰 거. 뻔하지. 상반 방정식 유형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개수들이 대칭되네. 요거 보고 판단해. 개수의 대칭. 그리고 상반 방정식인가?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4차면은 그거의 반대입. x제곱으로 양변 나눠보고, 그리고 분수식 이용해서 곱셈 공식 스럽게 치환해서 풀자 했지. 역시 얘도 마찬가지. x제곱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 얘가 0인데 얘는 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3이 0이네.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로 꼴을 바꿔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취해줘야겠죠.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x분의 1이 상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더 붙어서.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똑같이 a로 치환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a 마이너스 5와 a 마이너스 4의 1의 곱이구나. a 플러스 1의 곱이구나. 그럼 a가 5거나 a가 마이너스거나, 근데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5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거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양변에 x 곱해봐서 되돌리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5x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근데 얘 첫 번째 방정식은 판별식 써보면 그 값이 25 마이너스 4니까 21이랑 양수. 두 번째 식도 판별식 써보면 D1, D2를 할게. 다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 3이네. 음수네. 그럼 여기서 허근 나오고 왼쪽에서 실근 나오니까 실근의 합 a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5, 허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1이 되겠다. 그럼 a 더하기 b는 6 되겠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됐고, 그래서 봄학기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름학기 때는 책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얘가 양이 좀 적어서. 그리고 원래 1호 계정에서는 공통수학 원 역할을 했던 게 고등수학 상이었거든. 상하. 근데 이제 상이 1학기고 하가 2학기였는데 내용 변화가 좀 있었어. 순서 교체가 있었거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인 행렬이 추가됐고 2022년. 근데 내용들 보면 그렇게까지 딥한 내용은 없거든. 행렬도 그렇고 신혈조합도 그렇고. 가장 여기서 즉 공수 1의 파트 2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는 이제
16, 17, 18, 19단원 20단원까지 다 핵심인데 뒤에 나온 게 즉 16 우리 다음부터 배울 내용과 20단원까지가 가장 클라이막스야. 가장 좀 어렵고 생각하기 열심히 유형 분석해야 되고 특히 2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뭐 이런 내용들 주로. 근데 새롭게 배우는 개념은 없어. 뒤에 내용은 뭘 잘 알아야 되냐? 3차 방정식과 근의 성질 뭐 요거야 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잘 알고 허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냐면은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 부등식을 2차부터는. 그러려면 2차 함수를 제대로 복습하고 있어야 여름 방학 때 덜 헤매겠지. 그래서 앞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복습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 같네, 20 동안. 그치?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양심적으로 나는 복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그치. 복습해야 돼. 정확하게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수업 때 했던 것들. 프리노트 보면서, 아, 이건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생각해보고. 문제 적용했을 때 제대로 풀리면, 아, 맞게 이해한 거구나.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럼 다시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메타인지를 활성화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돼. 응. 그래, 다녀오렴. 오늘은 좀 늦게 가구나. 걱정이 큽니다. 중간평가 점수와 오늘의 디스전을 보하는 물론 잘 본 친구들은 잘 봤어. 70점 이상인 친구들은 잘 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마 극과 극으로 갈렸을 거야, 점수대가. 물론 너희들은 서로의 점수를 잘 모르겠지만 난 모두의 점수를 알고 있어. 네, 3학년인데 혼낼 수는 없잖아. 2학년 애들처럼 쥐잡듯이 잡을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이제 큰 형님이 있네, 학교에. 중학생 중에. 그렇구나. 석현이 소율이 많이 일어났어. 소현. 자, 해설합시다. 자, 우리 수요일 랩 봅니다. 처음 말하는 거 아니지? 중간평가 그 다음부터 수요일 랩 본다고.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는 뭐냐? 1과정, 2과정 보는데 1과정은 3상 보고 2과정은 공통수학 1, 2차 방정식까지 봅니다. 그래서
인문 10문항에 실력 5문항, 심화 5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바로 내 얼굴을 볼 수도 있겠다. 바로 시험만 보고 하원해. 그래서 뭐가 없다? 숙제가 없다. 수요일에. 근데 삼상 전범이고 삼상은 전범이 공통수학은 이제 2차 방정식 단원까지 최대 최소 전까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전 내용까지 그러므로 랩테를 좀 잘 보려면 당연히 책이 다 메꿔져 있어야겠죠. 책이 안 돼 있는데 랩테를 잘 보겠다는 그런 도둑 같은 심보는 안 되겠지요. 그치? 어차피 저희 반이 제일 밑에 반인데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길 바라며 빵점 맞으면 난 내쫓는다 했어. 다른 애들 열심히 복습하셔야 돼. 2차 함수 특히 2차 함수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변명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차 방정식 두분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분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찾아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2분의 4야.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한 번 더 붙으면 빠지겠지. 그럼 2. 알파 베타가 뭐야? 2분의 5야. 즉 2랑 2분의 5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2와 x-2분의 5 이 들이지.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그러면은 얘 전개하는 값이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랑 2 더하면 2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x 더하기 5가 0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다음 끝이야. 요거 구하면 답이었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중3 정도의 수준이지. 그치? 저 영어 안 써서 능력 안 써서 능력 안 쓰면 틀립니다. 2차 방정식. 네. 호되게 혼낼 거야. 랩트에 그런 사람 있어. 2차 함수인데 y는 안 쓰고 2차 방정식 구하는데 능력 안 쓰고 호되게 혼납니다. 무조건 틀려. 무조건. 그렇게 되면 2차 식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야. 자, P2가 1인 그러한 뭘 구해라? 2차식 PX를 구해라. 자, 얘 재밌다? 뭘 알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면 재밌다? 가있어 코칭실에. 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그치. 그거 해보면 2 나오지. 그럼 이제 어떤 술수를 쓸 거냐면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써보고 알파 대신 2-베타를 쓸 거거든. 그럼 주어진 조건 2개에 의해 봐봐. Px는 2-x의 근이 얘의 근도 알파 베타지. 인정? 왜? 베타 자리에 2-알파 넣고 알파 자리에 2-베타 넣고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되게끔 조건을 요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의 근도 알파 베타지. 근데 px가 2차식이니까 px의 2-x 역시 넘겨봐도 몇 차식? 2차식. 근데 근이 알파 베타네. 그럼 얘가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겠지만 나라면 최고차항 개수 P라고 해볼게. 그럼 얘 P에 x-알파, x-베타의 곱으로 표현되잖아. 근데 얘는 P에 전개했을 때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겠지. 누가? px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는 게.
그치? 그럼 px 자체는 2-x에 p가 두 개 있어서 좀 보기에 헷갈리긴 한데 이렇게 쓸 수 있지. px라는 값은. 그럼 이제 p2가 1인 걸 쓸 거야. p2는 0 더하기 4 빼기 4 빼기 1이네. p2는. 즉 마이너스 p제. 마이너스 p가 얼마야? 1이야. p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px는 어떻게 돼? 2-x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 된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분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내신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서 나옵니다. 비록 이번에는 다 틀렸지만 모두가 전멸했지만 앞으로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특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런 다항식의 찾는 문제들 조건을 활용하여.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갈게. 3번. 다 못 썼니? 신기하지 않니? 거의 표정이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문자로 한 근으로 관계식이 표현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방정식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옵니다. 내신 때. 자, 넘어갈게. 3번. 얘 진짜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무슨 식이? 판별식이. 얘는 0의 판별식 d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마이너스 4k지.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k가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한 정수 k의 최대값은 이게 2가 되겠지. 그래서 9-4k가 0보다 크다까지 풀었는데 그러고 답을 안 쓴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잘 정리해보세요. 자, 4번 갈게. 쉽잖아, 3번은. 1, 3번은. 그치? 일부러 쉽게 냈어. 4, 5번만 틀리라고. 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또 얘 무슨 식? 판별식 생각하자. 우변의 판별식. 의 판별식 생각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럼 a가 어때요? 4a가 1보다 크니까 a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쉽지? 쉽지? 한 줄 딱 쓰면 끝나잖아. 자, 마지막 5번 갈게. 얘는 연습해보라고 냈어. 5번은 틀리라고. 우리 책에 없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내신에서 되게 중요해. 자, 얘 그래프가 x 플러스 1과 접한대. 그럼 우린 이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관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1과 연립해보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2,3에서 접한다는 건 중근 갖는다 할 수 있지.
d가 0이다. 심지어 그 근이 2다. 이 말이지. 그럼 얘 x-2의 제곱이네. x-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중근을 갖는데 교점이 2,3인 거니까. 교점이 2,3인 거니까. 즉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접해서 이게 2,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2를 두 번 근으로 갖는다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x-2의 제곱 중근으로 간다. 그래서 얘 전개해보면 네 얘니까 개수 비교해보면 되겠다. 그럼 a가 얼마? 마3, b가 얼마? 5.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 끝. 그래서 판별식을 고려해야 할 때는 뭐다?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될 때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 중근이 여기서 교점이 되겠지. 일단 준비해주세요. 자, 도장 찍겠습니다. 도장 숙제는 어디냐? 155랑 156
76쪽 펴놓으면 155랑 76쪽. 숙제 적게 해줬잖아. 랩트 공부 열심히 하자. 알겠지?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 가오가 있지. 인문문 하나 더 맞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심화 맞춰보라는 얘기를 하네. 아이고. 뭐다? 써보세요. 나서 12시까지 보낸다 했지만. 나 퇴근도 거의 12시에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찍어줄게. 하고 그리고 다니지? 다 썼어 그 사이에. 몇 개 없지. 뒤에도 있는데. 얘도 있어. 일단 찍어줄게. 잘 정리해보세요. 또 잘 정리해보시고. 뭐라고? 아! 맞다. 영국이지. 맞죠. 정신이 없어. 그럼 토요일에 와서 보자. 내일하고 했다. 내일하고 2번 했다. 그리고 정리해봐. 하시고 시험이 9분이나 1시간씩 과정이 2개라. 하나는 다 생각. 그치.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70 여기다. 자, 못 받은 사람 없지? 자, 떠나세요.